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전체로 그 결과를 놓고 어떻게 봤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국힘이라는 조직은 저는 뭐 정당이라는 거는커녕 저는 빨리 그 정리가 돼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6.3 선거에 비해 정리가 되는 단계였습니다. 네. 국민들도 정리할 준비를 다 끝냈고 당자들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말하자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선거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경북지사 정도 빼고는 뭐 다 저는 그 국힘이 놓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상한 세력을 오늘 마침 그 좀비라 그랬대요. 아침 최고회의에서 좀비라고 이제 좀비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비가 횡행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좀비가 됐는데 지금 좀비가 다시 힘을 얻어서 좀 창궐하는 이런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대 4, 뭐 15대 1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져야 될 세력이 없어질 그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였는데 그걸 못한 것. 지금 좀비가 지금 다시 자기가 좀비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열심히 일한다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게 그럼 다시 살아날 거냐 그럼? 사람이 무게중심을 한번 놓치면은 절대로 바로 못 서지 않습니까? 저는 무게중심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나이스하게 좀 넘어져서 다시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 저는 그 상황이 지금 넘어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오래 계속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다시 회복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번 선거는 이제 세 가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첫째는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이 거국 당권파, 국민 당권파 심판선거였어요. 예. 그건 적중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폭주에 대한 견제. 이것도 몇 군데에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가 거국파로 된 가짜 보수가 망하면은 그래도 진짜 보수 또는 보수 재건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한동훈 당선, 오세훈 당선, 그 다음에 정책으로 유의동 당선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했어.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냈다고 봐요. 동시에 냈는데 이제 국힘의 장동혁 세력은 해석을 하기를 자기들이 잘해서 오세훈 당선되고 뭐 했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공을 소매치기 해가지고 지금 명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마치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진 것과 같은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고 이게 당대표 선거로 이제 이어지게 생겼고 그 다음에 보수 재건파의 리더가 된 한동훈 의원은 지금 현재는 홀가분한 입장에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내부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앞으로 전개될 사안 중에서 큰 게 공소 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기자회견 때 밝혔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에 대해서 저항이 생길 것이고 한동훈 의원은 이 저항 운동에 자기가 앞장서겠다. 이건 탄핵감이다. 하고 해서 일종의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런 선거에 던진 우리 국민들의 의사표시 이게 실질 선거판에서 각 정당에 의해서 어떻게 수용이 되느냐 하는 건데 우선 시급한 거는 국민의힘이 자생 또는 자기 계획을 할 거냐 공감성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은 즉 달걀이 스스로 깨면은 병아리가 되는 거고 남이 깨버리면은 그냥 프라이가 되어서 못 깨버린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 봅니다 저는.
저는 뭐 그 당에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인가 있는데 최고위원이 네가 나가라, 나가려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그리고 그 보셨습니까? 거기 나오는 면면들 가운데 대표 있고 옆에 뭐 이렇게 쭉 앉아서 상당히 근엄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참 볼 때마다 참 뭐 하는 말들도 그러고 저는 그 당은 제가 뭐 계속 뭐 좀 직업이 관찰이니까 참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윤석열 대소동 뭐 좀 뭐 적응이 없어서 윤석열 대소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로지 그 당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낭중지추라고 뛰어난 사람은 그 업계에 있을 때도 일찍부터 이름이 드러납니다. 홍준표 검사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친구 겹치고 하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뭐 댓글 사건인가? 저는 그 사건이 뭔 사건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댓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상한 사건으로 나와서 시금방진 소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직업 특유의 시금방진 소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걸 무슨 위대한 의록으로 뭐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젊은 기자가 뭐 폼 난다 할 수가 있지만은 정당에서는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대지도자라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게 바로 그 당입니다. 정당이 하는 일이 선거고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기 때문에 정당이 하는 일 하나만 되라 그러면 공천인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천을 모르고 했으면 그 수준이 문제고 알고 했으면 그건 끔찍한 문제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알고 한 거거든요. 그 당 사람들이 그 당 의원들이 그렇게 홍준표를 안 하고 김문수를 안 하고 윤석열을 하고 한덕수를 하려고 그랬던 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라서 한 게 아니고 정치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정치를 알고 선거를 알고 또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꿈이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명망가 앉혀놓고 거기 기생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 권력 누리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덕수 바꾼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5월 3일 날 작년 5월 3일 날 김문수가 그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렇죠. 바로 흔들기 시작해가지고 5월 10일 새벽 3시에 한덕수용 창구를 만들어서 한덕수를 후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원들이 그걸 막았기 망정이지. 그게 그 당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조직이 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의 짐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암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가지고 그 소동했고 한덕수 가지고 그게 그 다음 전당대회 해가지고 장동혁 제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제일 주 타겟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은 소원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제일 힘든 때가 공천 받을 때거든요. 공천 심사도 해야 되고 경선도 해야 되고 한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에 온 겁니다. 현역들의 천국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게 2024년? 24년 선거 때, 그건 공천 심사도 없었습니다. 경선은 그냥 현역 의원이 그대로 다 공천받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다 됐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자격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기득권은 방어하는 데 성공했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들의 말하자면 공천 심사가 없는 게 현역 의원들의 천국, 현역들의 천국, 지지자들의 지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번 선거
국회의원급이 시도지사들입니다. 이번에 그대로 현역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대구시장만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이 대구시장만 공천을 했지, 다른 지역은 모든 시도지사가 다 그대로 100% 공천받았습니다. 훌륭해서 재공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은 공천을 할 힘이 없어진 당입니다. 객관적인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없다. 아니, 그거는 지금 그 당 형편에 비해서는 너무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 자체, 공천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은 공천을 못하면은 당이 아닌데, 공천을 못하는 게 지금 2번 계속된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시장 공천을 포기를 했고요. 네. 지사 공천도 맨 나중에 했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제일 야동이. 그래서 그 이제 후배 기자가 언더 찐민이라는 말을 많았죠. 들은 보셨지요? 참, 역시 참, 대단하다. 조어가 감각이 대단하다 했는데, 언더란 얘기는, 그분들은 그 국회의원들의 인생의 목적은 공천받아서 계속 해먹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면은 지금 같은 때 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 영남의 3선, 4선 의원인데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다, 거의 다 처음 들어보지요. 근데 옛날에는 초선만 돼도 이름이 다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초선만 돼도, 나경원, 다 그랬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3선, 4선 의원인데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더입니다. 찐유는 뭐냐? 그 찐은 왜 친박에다가 진박까지 가서 우리가 진박 간별사 비웃고 했습니다. 진박, 그보다 더 박과된 게 찐유리네. 그 찐을 갖다 붙인 거는 그런 진한 것보다, 진박보다 더 진하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찐득찐득하다. 윤이라는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들한테 제일 편한 숙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말하자면 찐득찐득하게 붙어서 천년만년 해먹겠다는 이런 말하자면 이제 호족연합체 같은 건데 우리 역사상 가장 타락한 형태의 호족연합체가 지금 이 국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야기고 한국 정치판의 어떤 암흑의 세계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도 기반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 강남권 국회의원을 합치면은 한 국민의힘 경우에 약 70명이 되는데 이들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우식 전 의원은 이들의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아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뛰어야 할 국회의원이 자기 자리 보존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은 한국 정치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편의상 이 세력을 일단 토호 기득권 세력이라고 명칭을 한번 해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세력이 만들어진 과정은 전번에 말씀하실 때는 2007년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안에서 아주 격렬한 파벌 싸움이 있어가지고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격돌을 하다가 그 끝물에 가서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가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 박근혜 지지 세력이 그리고 몰락했다? 또는 하여튼 탄핵 세력은 김무성 중심으로 바른 정당 만들고 여기는 새누리당 계속 이어가다가 그 당명이 자유한국당 나중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만은 그 단계를 이어가지고 2021년 새누리당 그때는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꿨을 텐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을 뽑는 과정에서 이 토호 세력이 윤석열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이게 전개가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대중적 인기가 높아져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끝장내야 되는데 하나의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도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를 당시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토호 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야 되는 거죠? 대통령하고 맞섰다. 제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검사들 한 그 직업을 제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검사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 대화할 때 그 젊은 검사가 학번이 몇 학번이냐고 물어본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 나왔다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알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검사가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대화하자고 하는데 학번이 몇 번이냐고 묻는 이런 사람들이 비아냥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검사를 2,000명 정도 말하자면 거느리고 있는 그렇지.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무슨 용기가 필요한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그게. 저도 뭐 살면서 직장 생활 해보고 다 했지만은 진짜 용기가 필요한 그런 게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시건방진 사람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여튼 언론은 대단하다고 하는데 언론은 지금 책임이 있죠 사실. 근데 언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지독한 레드오션 아닙니까? 문제는 제가 늘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언론 얘기를 하면 문제는 보도가 아니고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응.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을 취하는 거는 그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오보는 오보대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오보가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는 오보에 반응을 하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오보는 안 해야 되는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정치의 문제는 보도가 아니라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에서 제 가까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윤석열 대단하다 그러길래 아니 그 뭐가 대단하냐고. 그리 치면은 나는 윤석열보다는 1000배는 더 했다 내가.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을 6월 29일 날 매헌 기념관에서 의원 수십 명이 30여 명이 모였을 겁니다. 추대 모임 있죠. 추대 모임. 윤봉길 선생 모신 거기에 뭐 성이 윤씨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추대해가지고 말하자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지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사기극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알고 했다고 봅니다. 7월 30일 날 입당을 하고 11월 5일 날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일사천리로 쭉 된 거지요. 그때 홍준표 지사는 그건 정말로 오래 준비해온 분이고, 그리고 의원들도 홍준표하고는 인연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스타일이 좀 막 팍팍해서 그렇지, 홍 지사가 뭐 괜찮은 사람, 하여튼, 그래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국민 지지도 높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자기들이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잘하면은 공천 받지만은 그 중에 잘해서 공천 받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받으려고 하니까 홍준표를 결사반대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나라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종북 노선으로 또 문재인 정권 초장에 일종의 부패 세력 척결한다 해가지고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칼로 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 치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밀어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의 생각과 맞아떨어진 거지.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더 경쟁력 있다, 홍준표보다 경쟁력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이건 어차피 국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데 국민들은 그 당이라는 게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하자면 유서 깊고 큰 당이니까 그 당이 저 당이 저렇게 대지도자라고 말하면은 맞겠지 라고 그 인보증이라 그럽니까? 당에서 보증을 서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저 선택을 했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뭐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됐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면은 만약 이 세력이, 이 토 세력이 국힘당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당이 잘 돼야 된다, 보수 세력이 잘 돼야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 없습니까? 좀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오로지 그렇지요. 그 이상해서. 그래서 어르신 소리 듣는 애도 저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조물하기도 그런 조물하기가 없는데 어르신 소리 들으면서 이거 뭐 십몇 년 하면은 뭐 하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인생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 달콤한 꿀 거기에 손을 대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사람들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1주는 1유를 선택하지만은 2주는 3유를, 3유는 4유를. 그러니까 한정되어가지고 정말로 순도 높게 지금 그 당은 그렇게 순도 높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구성된 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